윤석열 이게 저는 이 국민의힘이 400억을 토해내는 이슈이기도 하고 그래서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매불쇼를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저한테 영향을 많이 끼친 사건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있어. 저한테. 그 관련한 이야기 지금부터 봉지욱 기자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오면 국민의힘은 400억을 토해내야 됩니다. 네. 그런데 특검은 이 윤석열에게 징역 2년을 구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근데 이번에 봤더니 특검이 빼박 증거를 또 제출을 했더라고요. 이게 이제 보도가 돼가지고 그 관련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좀 잠깐 해볼까 합니다. 일단 다시 한번 어떤 거짓말을 했던 건지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 윤석열은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건진법사 전성배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다. 김건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 네. 이렇게 발언을 근데 했어요. 오늘은 이제 그 위에 있는 거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 네네. 이거를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이미 빼박인데 뭐가 더 있는 거예요? 요거 빼박이야. 요거 그리 빼박이고 또 굉장히 재밌어. 예. 네. 검사가 그러니까 현직 검사가 누군가한테 지인한테 변호사를 소개해주면 이게 불법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해놓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이 누구냐? 윤석열의 최측근 윤대진 검사장이라고 있었어. 네. 그 윤대진의 형이야. 윤우진이라는 사람이. 근데 윤우진이는 세무서장이었잖아. 용산 세무서장. 근데 사업가한테 1억을 받고 1억을 받은 혐의로 이제 조사를 받다가 해외로 도망을 갔어요. 그렇죠. 그때 이제 윤석열이가 대검 특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윤우진에게 소개를 해준 겁니다. 근데 윤우진이가 실제로 실토를 해요. 뉴스타파 기자한테. 그거 다시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문자가 와서 윤석열 선배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나보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거로 그렇게 기억을 해요. 됐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자신이 변호사를 소개한 것이 아니라 윤대진이 변호사를 소개해줬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 아직도. 그런데 이번에 특검이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을 했더라고요. 윤우진이 변호사 이남석을 소개받았던 시기에 윤우진 차명폰의 통화 문자 내역을 이번에 공개를 한 거야. 그거를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이남석 변호사죠. 발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2년 7월 10일 윤우진에게 보낸 거예요. 문자 내용이 있어. 서장님, 저는 이남석입니다. 윤석열 과장님 말씀 듣고 미리 문자 올렸습니다. 와, 끝이지, 끝. 자, 그리고 이게 흘러가는 거 양상을 봐봐. 윤우진과 이남석과 윤우진이 서로 이렇게 막 통화를 합니다. 계속. 굉장히 자주 통화했죠. 그렇습니다. 중간에 윤호진 또 윤석열 통화하고. 그렇죠. 윤석열까지 있어요. 돼 있지. 자, 근데 여기 정확하게 지금 잘 기억을 해둬라. 2012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은요.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한테 2012년에 한참 전에 옛날에 저 당시에 한상진 기자에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했었어. 그렇죠. 그 통화 내용의 상황과 이야기를 했던 그 녹취가 딱 떨어집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2012년 윤석열이가 한상진 기자에게 이야기한 그 녹취 이어폰 착용을 해주시고 함께 듣겠습니다. 이남석이 보고 이제 하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양반이 또 이남석이가 그냥 전화하면 안 받을 거 아니에요. 어디 다른 데 걸려오면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남석한테 문자를 넣어주라 그랬다고. 윤석열 부장이 얘기한 이남석입니다. 이렇게 하고 문자를 넣어서 하면 너한테 전화가 올 거다. 그러면 만나서 한번 얘기를 들어봐라.
통화 내역이랑 같아. 이거 똑같지. 똑같네. 문자를 먼저 보내라. 문자 먼저 보냈지. 미리 문자 올렸습니다. 그리고 통화하고 윤석열이랑 또 통화하고. 기가 막히잖아 이거. 딱딱딱 다 들어맞죠. 네. 똑 떨어집니다. 이렇게 명확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뉴스타파는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에 이거를 이제 보도를 했던 거야. 그런데 당시 민주당 지지자, 다시 말해 헬마우스 같은 놈들이 뉴스타파를 마구마구 공격을 해댑니다. 참 나쁜 놈이네. 왜 문재인 정부 흔드냐고 저런 놈들이거든요. 그러면서 뉴스타파의 구독을 끊고 후원을 끊고 저 적폐 같은 새끼들, 맞네. 저거 아주 기레기 같은 놈들 난리 브루스를 친 거예요 당시에. 그러니까 윤석열은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나를 지켜주잖아. 그렇지. 빼박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인사청문회에 나와갖고 대놓고 그냥 당당하게 거짓말을 해버립니다. 그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그 기사가 저는 정확치 않다고 지금 보고요. 아마 무슨 수사 과정에서 뭐 어떤 모바일 같은 것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좀 부정확하게 들어서 그런 게 나왔는지는 모르나 제가 객관적인 그 뭐 정황으로 보면 저보다 그 이남석 변호사를 그 동생인 윤대진 과장이 훨씬 잘 알고 바로 그 과에서 그 근무하다가 나간 변호사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나에게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끼친 사건입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그때 문재인 정부를 지키려고 이거를 덮어줬는데 결국 이게 얼마나 큰 부메랑이 돼서 돌아왔습니까? 야 임마. 들어가요? 나에게는 진짜 이게 엄청난 큰 영향을 끼쳤다고. 그렇구나. 저희는 이제 저 JTBC 때인데 뉴스타파 보도 소개를 많이 했죠. 저는 알리바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더 정말 재밌는 게 뭐냐. 저때 검찰총장 시절에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다 실드를 쳐주고 대선 나왔을 때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다 실드를 쳐주는 거야. 이거를 또. 그러니까 대선 기간에 윤석열이는 또 막아주니까 대놓고 거짓말을 또 해버린 겁니다. 네네.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당시에 제가 그 주간동화 기자하고 통화한 그 내용을 보면은 제가 답한 것만 돼 있지 그 기자가 저한테 질문한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그거를 아마 그 질문을 그 당시에 다 공개가 됐더라면은 제가 왜 그렇게 답을 했는지가 아마 잘 설명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무슨 공식적으로 무슨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저보다 변호사 더 많이 합니다. 그리고 동생도 현직 검사고 제가 굳이 변호사를 뭐 이렇게 소개할 위치도 아니고 변호사는 다른 사람이 연수원 19기에 다른 사람이 선임이 됐고요. 결국 이놈은 이 거짓말로 지금 재판을 받고 400억을 토해내야 됩니다. 국민의힘이 당시 이걸 실드 쳐줬던 대가로 400억을 토해내는 겁니다. 봉지욱 기자님. 이거 뭐 준비는 내가 다 해줬는데 혼자 다 얘기해. 이 영상도 다 내가 찾은 거고. 정확한 얘기다 진짜. 참 진짜 요즘 다급하다고. 내가 영상을 5개 줬는데 4개를 자기가 한다. 이게 진실입니다. 진짜. 하나 다 이거 나 외우라고 하는 이럴 거면 왜 불렀어? 요즘 다급하다고 그냥 아니 나는 앞에서 봉지욱 기자가 계속 인상을 쓰고 있어서. 아니 어제만 해도 한 번만 나와달라고 해서 억지로 나왔잖아요 지금. 작가들도 지금 섭외 잘 안 된다고 그래요. 억지로 나왔잖아요. 죄송해요. 요즘 좀 다급해가지고. 그냥 앉아만 있어도 중량감 있잖아. 이게 제가 오늘 한상진 기자한테 뭐라 그랬냐면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 2023년 9월에 윤석열이가 왜 검찰을 동원해서 우리를 수사했는지 나 때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당신 때문이었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상진 기자는 옛날부터 윤석열을 괴롭혔던 거예요. 엄청 괴롭혔던 거예요. 2012년부터. 제가 이걸 잘 몰랐어요. 오래됐구나. 그리고 한상진 기자가 쓴 기사를 쭉 보니까 이 윤우진 용산 세무서장을 잡으려고 진짜
와 진짜 무섭지 않아요? 대단해. 2011년부터 15년 동안 한상진은 왜 그래? 15년 동안 왜냐면 윤호진한테 뭐 당했대요? 그러니까 너무 나쁜 사람이니까. 아. 동생이 이제 윤대진 검사가 소윤, 윤석열이 대윤이잖아요. 검찰 특수부에서 이제 제일 잘 나가던 사람들이었고 2011년에는 윤석열이 2011년에 대장동 덮어주고 12년에 그러니까 대검 중수 이과장 하다가 특수부장이 되잖아요. 중앙지검에 자기 소원 이룬 거예요. 뭐 결혼도 합니다. 2012년에. 네. 근데 저때 윤주진 용산 현직 세무서장이 육류 수입업자한테 억대 뇌물을 받았는데 당시에 그거를 누가 수사했냐면 그 서울 광역수사대가 광수대 광수대가 수사를 해요. 경찰 용코로 걸렸어요. 육류 수입업자에 무슨 장부까지 입수를 해가지고 빼박이야. 근데 당시 검찰에서 이 수입업자와 윤우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합니다. 계속 청구를 안 해줘요. 반려해요 계속. 그러니까 수사를 엄청 방해한 거죠. 수사가 됩니까? 강제 수사가 안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하니까 윤우진이가 필리핀으로 도망가요. 현직인데. 와. 무슨 마약 사범도 아니고 대단한 놈들이야. 필리핀으로 진짜. 도망가서 8개월 동안 도피를 하다가 인터폴에 체포가 됐어요. 그럼 누가 봐도 이거는 징역 가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걸 검찰이 무혐의 처분해요. 대단한 놈들이라니까 진짜. 2015년에 무혐의 처분하니까 와. 윤우진이 공무원으로 복직을 해요. 복직까지 했어요? 복직을 해서 못 받은 월급을 다 받습니다. 우와. 네. 아 소급해가지고. 공무원 연금도 받잖아요. 와. 징계도 안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때 그 윤우진이 동생과 이런 윤석열 그러니까 검사들의 비호를 받았는데 2015년에 무혐의를 받았는데 2년 뒤에 윤석열이 중앙지검장이 된 거야. 그리고 2018년 19년에는 검찰총장이 되잖아요. 총장이 돼버려. 그래갖고 이 윤우진이 이때는 이제 퇴직을 했잖아요. 아이고. 퇴직을 하고 또 범죄를 저지르고 다닌 거야. 퇴직을 하고 왜냐면 나는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 안 받으니까. 근데 그 범죄를 또 한상진한테 걸렸어. 진짜로. 뭐야 이 사람. 제가 듣기로는 마지막에 만났을 때 한상진 기자한테 무릎 꿇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진짜. 그만 좀 하라고. 네, 살려달라고. 근데 한상진 기자는 살려주는 척하면서 다 녹음을 해가지고 보도를 또 다 한 거야. 와 대단하시다. 와 지긋지긋. 이번에는 모 사업가의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면서 또 억대의 알선수재 금품을 받아요. 아이고. 근데 이게 또 수사가 안 돼. 이 사업가가 윤우진한테만 준 게 아니고 언론인, 검사, 윤우진이가 누구누구한테 뇌물 줘, 누구 대접해 지시한 대로 다 실행을 했나 봐요. 리스트까지 검찰이 냈대요. 근데 검찰이 수사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윤석열이 검찰총장. 미치겠다. 이잖아요. 그래갖고 이 사건은 끝날 뻔했는데 그 조국 사태가 터지고 추미애 장관이 직접 나섭니다. 추미애 장관이 직접 나서서 윤우진 사건 덮었던 것까지 해서 다시 수사해. 와. 다시 수사하라고 재지휘를 해요. 지휘를. 그래갖고 이 수사를 재수사합니다. 옛날에 수입업자 거 덮었던 것까지 다시 수사합니다. 와. 그렇게 해서 그 두 개 앞전에 2012년 건이 유죄가 나와가지고 징역 3년인가 나왔고 그 뒤에 알선 수재한 거 그것도 징역 10개월이 나와서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간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만약에 덮은 놈들은 왜 감옥 처벌 안 받아? 그게 문제인 거죠. 그게 문제야. 이거를 덮은 사람들은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고 그때 로비 그 명단이 있잖아요. 그것도 그냥 흐지부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나마 윤우진이 감옥에 간 거는 한상진 기자 때문인데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렇겠죠. 인사청문회 당일에 난데없이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자기의 2012년이니까 7년 전 녹음 파일이 나온 거잖아요. 뉴스타파를 통해서 딱 나온 거야. 근데 저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아까 지금 뭐 저걸 어제도 우리가 제 재판에 그 증인으로 나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근데 윤석열은 너무도 이게 언변이 어눌한 것 같지만 굉장히 유려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게 그냥 상대방이 야 유려한 거 아니지. 말을 그렇게 상대방 헷갈리게 헷갈리게 거짓말인지 그냥 말이 많은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 주원하는데 하여간 근데 그렇게 검사하니까 그렇게 살아왔던 거죠.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누가 나한테 토시는 안 해요. 반론을 못 하니까. 근데 그게 핵심이야. 이 사람은 그냥 일상적으로 거짓말을 하는데 제가 볼 땐 거짓말 한다고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결국에는 특검에서 수사를 해서 옛날에 2012년에 한상진이랑 통화한 그 녹음 파일 26분이거든요. 그게 이번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재생이 됐어요. 재생이 됐어. 그럼 나도 들었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한상진이 주간동안 한상진이가 그 짜깁기 해가지고 편집해가지고 맞아. 이게 다 질문까지 나오면 다 안다고 그랬잖아. 다 틀었어요. 앞에도 다 틀었으면 이게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우리 같으면 찔리잖아요. 내 거짓말 들켰구나. 그게 아니야. 그게 또 그게 아니고 뭐라 그러냐면 법정에서
한상진이 그러니까 맨날 보니까 주간동화 한상진 그때 주간동화 있었나 봐요. 그냥 한상진의 해오는 주간동화. 호예요. 네, 주간동화 한상진이가 그렇게 얘기해. 네, 주간동화 한상진이가 이렇게 전화 왔는데 내가 윤대진이가 사실은 지 형한테 이남석 변호사 소개해 준 건데 이렇게 되면 우리 대진이가 다치니까 내가 내 부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덤태기 쓴 거야. 근데 사실은 윤석열의 우리가 봤던 모든 말 중에 가장 진실한 말은 한상진과의 26분 통화입니다. 유일하게 그게 진실한 거야. 그건 진실이야. 근데 너무 웃긴 게 저는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특검이 정말 수사 의지가 있었나 싶은 게 그럼 윤우진 조사해야 되잖아요. 특검에서. 네. 윤우진 조사 안 했어요. 윤대진. 윤우진. 그 윤우진? 용산 세무서는 그 형. 형은 당사자잖아요. 해야지. 특검에서 조사 안 했어요. 안 했어? 윤우진 그때 감옥에 있었거든요. 데려다 불러서 조사하면 되는데 조사 안 했다고 하고 그리고 이남석도 조사 안 했다고 하는데 이남석 안 하고 어찌됐든 특검이 재판에 가서는 이 사람들을 이남석과 윤우진을 증인 신청했는데 이남석 변호사가 나와서 그냥 실토를 해버렸어요. 윤석열이 해주라고 해가지고 했다라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윤우진은 또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윤우진 감옥에 있었는데도 어떻게 도망간지 모르겠어요. 근데 윤우진이 그래갖고 이제 과태료 처분받고 지금까지도 뭐 오리무중이고 또 다른 사건 나오면 또 이제 징역 가야 되니까 그렇게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지금 앞전에 뭐 우리 헬마가 뭐 얘기하고 뭐 장동혁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거 7월 27일 다음 달에 1심 결과 나오거든요. 7월 27일. 네, 이 사건은 되게 심플하잖아요. 심플해 이거는. 이게 지금 두 개인데 건진법사도 나와가지고 그거 다 나왔어. 실패했어. 건진법사도 나와서 다 얘기했어요. 다 했어. 옛날에 맞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벌금 100만 원 정도가 아닐 것 같습니다. 징역형 최소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 6월에 뭐 집행유예 2년 내지 한상진 기자는 제가 물어보니까 실형 나올 것 같다. 징역 1년 정도 실형 나올 것 같다라고 하는데 400억이지. 윤석열 입장에서는 1년이 나오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근데 이게 다음 달 27일에 나오고 공직선거 이제 이거는 심플하잖아요. 더 이상 증인신문 안 해도 돼요. 올해 안에 끝납니다. 이게 대법까지. 대법까지 끝나요. 선고까지 네. 올해 안에 끝나고. 그 가능성이 커요. 지금 7월 27일에 나오면 당연히 2심에서 증인신문 안 하면 그냥 한두 달 안에 나와요. 그냥. 좋아. 나오고 물론 조희대 대법원이 이걸 어떻게 끌지 모르겠는데 대법원만 안 끌어주면 이게 정상적인 시스템이라면 12월 말에는 이게 끝나야 되는데 조희대는 재판 빨리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근데 이게 되게 심각한 거죠. 윤석열은 사실 아무 상관 없어 이제. 윤석열 의미 없어. 당이 돈을 안 내는 방법은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예요? 국민의힘을 해산하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국민의힘을 해산하면 397억을 안 토해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정당을 해산을 하면. 그럼 간판가리 해가지고. 네. 근데 이제 한번 보세요. 근데 저는 오늘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어쩌면 이건 국민의힘에게 기회를 주는 걸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최신에게 397억을 내려면 당사를 팔아야 됩니다. 전국의 부동산이 뭐 1,000억 이상 갖고 있을 텐데 돈 되는 것들을 팔아야 돼요. 397억을 반납을 하려면. 근데 그렇게 안 할 것 같고 이거를 빌미로 아니야 해산하자. 다시 만들자. 뭐 이렇게 해쳐모여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괜찮나 그렇게 해도? 괜찮대요? 근데 397억을 낼까요? 이 사람들이? 아니 그러니까 그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저도 들었어요. 그거는 야 그거 알아봐 오늘부터 너는. 근데 사실 이제 법원에서 결정이 나오면 그 누군가는 내야 되니까. 근데 이 건이 아니더라도 그 비상계엄 때 그 표결 방해한 혐의 추경호 만약에 유죄 나오면 그거는 그냥 국민의힘 정당 해산이죠. 추경호가. 그러니까 이거는 올해 해산이냐 내년 해산이냐. 이건데 해산하는 게 진짜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문득. 그냥 이대로 좋잖아요 지금. 지금 좋잖아요 지금. 근데 만약에 해산하고 정상적인 정당으로 발돋움하려고 한다 이러면 굉장히 위기가 될 수도 있겠다 이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요? 네. 정상적인 정당이 되면 안 되니까. 아이씨 정상이 돼야지 대한민국. 근데 하여튼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생각보다 지금 나머지 사건 뭐 되게 윤석열 많이 재판 받고 있는데 이게 큰 건이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게 제일 커요. 큰 이거는 국민의힘 전체를 흔들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흔드니까 400억 크다고 알았지. 자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간단한 사건인데 여기에는 정말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15년간의 스토리를 자세히 듣고 싶다. 그럼 내일 TBS 난 12시 봉지욱의 봉인해제 한상진 기자가 나옵니다. 들어줘야 돼요 지금. 이게 나오니까 좋잖아. 그러니까 동접이 옛날만 못하나. 옛날만 못해. 지금 방금 말씀하신 재판으로 넘어갈게요. 네. 윤석열 거짓말 재판. 예, 거짓말 재판. 이건 또 심플하잖아요.
너무나 심플하죠. 예, 심플하죠. 이것도 간단하게 좀 설명. 예, 간단하게 설명하고 지금 요 재판은 뭐 단순합니다. 20대 대선 당시 예. 윤석열 씨가 당선됐던 20대 대선 당시 선거운동 과정에서 윤석열 씨가 한 여러 가지 발언 중에 사실과 다른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 것 2건을 김건희 특검이 재판을 넘긴 사건입니다. 예. 그 두 개가 뭐냐면 첫째, 전 국민이 다 아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예.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이 없다. 김건희 씨와 같이 만난 적이 없다라고 2022년 1월 17일 불교 리더스 포럼 예. 네, 대선 후보 자격으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했었던 말. 예. 그리고 두 번째, 2021년 12월 14일인가 예. 관훈클럽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 맞습니다. 나와서 예. 윤석열 씨가 내가 2012년에 뇌물수수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윤우진 당시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라고 한 말이 거짓말이다라고 해서 그 기소한 사건입니다. 이거 제가 조금 더 부연해 설명드리면 이게 어떻게 보면 그게 뭐가 중요해라고 거짓말이 뭐가 중요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대선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게 심지어는 당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이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작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파기환송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재명 현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아예 못할 뻔했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허위사실 유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그렇죠. 쉽게 말하면 지금처럼 말하면 거짓말 했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이재명 20대 대선 때도 대통령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가 했었던 말이 거짓말이라고 윤석열 검찰이 기소를 해서 그게 결국에는 흘러가지고 조희대 그 대법원장까지 갔는데 그게 파기환송되면서 대선 출마 자체를 못할 뻔했었던 사건입니다. 이거하고 또 사실은 결이 똑같은 사건입니다. 이 지금 그 특검이 2년 구형 내렸잖아요. 네, 그날 이제 결심이 끝나고 나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예. 뭐랄까 주요한 내용 2년 구형을 내리면서 이야기했던 주요한 내용 간단하게 한번. 주요한 내용은 뭐 딱 정리하면 딱 하나입니다. 이게 이 사람의 허위사실 유포는 오로지 당선을 목적으로 한 알면서도 한 거짓말이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두 번째는 이건 재판장의 요구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20대 대선에 대선 후보 간 1, 2위 간 표차가 0.74%인가밖에 안 났어요. 그렇죠. 24만 몇 표밖에 안 났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사소한 사건으로 발언으로 이 표가 뒤집힐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그걸 이제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얘기를 특검이 법정에서도 했고 그걸 제가 검증을 한번 해본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관련된 사건인데 이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왜 윤우진 씨와 관련된 문제가 20대 대선 때 크게 논란이 됐었냐면 그 전부터도 계속 논란이 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윤석열 씨의 이 거짓말 발언이 나오기 정확하게 일주일 전에 윤우진 씨가 구속이 됩니다. 윤우진 씨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이 돼요. 그것도 역시 이제 제가 뉴스타파에서 쓴 기사 때문에 이제 시작된 사건인데 그렇죠. 어쨌든 윤석열 후보의 변호사 소개 의혹이 제기됐던 당사자가 느닷없이 대선 직전에 구속이 되니까 온갖 언론에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때 관심 많았죠. 그러면서 이 사건 다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사람 구속됐네. 이래서 이제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일주일 동안 기사를 제가 이제 주요 일간지와 경제지 이런 거 한 30개 되는 언론사 기사만 검색해도 한 90개 정도가 나와요. 그렇죠. 일주일 동안 나온 기사가. 근데 많이 나왔습니다. 네, 많이 나왔어요. 근데 윤석열 씨가 12월 14일 날 나는 변호사 소개해 준 적이 없다라고 딱 못을 박듯이 발언을 한 직후부터 한 일주일 동안 같은 기간에 제가 기사를 검색을 해보니까 8건인가 9건인가 제가 기사를 썼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8, 9건 정도. 그러니까 제가 퍼센테이지로 따져보니까 전 일주일과 그 윤석열 발언 이후의 일주일 동안 87% 기사 수가 확 줄더라고요. 그러니까 흔히 이야기하면 상대방,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상대방이 그것을 네거티브 소재로 삼기에도 불리해진 이슈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선 과정에서의 그 거짓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기사 수가 더 늘어나는 게 정상이었어요. 그렇죠. 이거는 너무나 큰 이슈였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윤석열 씨의 발언이 나온 이후에 일주일 동안 87%가 줄어요. 그러면 이게 국민들이 이 투표를 하는 이 행위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 언론 보도가 안 난다는 건 이슈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니까.
그렇게 봐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서 기사로도 썼고 지금 여기서 이제 말씀도 드리는 겁니다. 그 소개했느냐가 쟁점인데 소개했느냐가 쟁점이죠. 네. 이것과 관련돼서 이남석, 윤우진, 윤석열과 네. 그리고 윤대진까지 합쳐서 네. 예, 전화가 오간 것에 대한 말씀도 좀 주셔야죠. 자, 이게 이제 사실은 이번 특검의 거기까지 기소, 정리를 좀 하고 예. 이번 특검의 기소로 이 사건 재판이 시작이 될 때 사실은 이 사건 관련돼서 새롭게 나올 수 있는 증거가 있을까? 제가 좀 의문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은 제가 2012년부터 추적했던 사건이라서 지금 15년째 지금 쓰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독합니다. 이거를 뭐 제가 더는 취재할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새로운 증거가 나올 수 있을까라고 걱정을 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난번 4번째 재판 아니 5번째 재판, 6번째 재판에서 진짜 제가 생각지도 못했었던 증거가 2개가 나왔는데 제가 그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는 2012년에 윤석열 씨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윤우진 씨에게 변호사 소개해준 행위를 했다. 변호사법 위반이거든요. 현직 검사가 수사기관 종사자가 그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걸 그 변호사 소개 행위를 했을 때 소개를 받았다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윤석열 씨와 같이 대검 중수부에서 검사로 일했었던 이남석이라는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이 이남석이라는 변호사가 윤석열 씨한테 야 네가 이 사건 좀 맡아봐 연락해봐. 그렇겠죠. 그리고 이 사람한테 그냥 전화하면 네가 네 전화를 안 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보냈다고 해. 윤석열 검사가 보낸 뭐 누굽니다라고 하면 너한테 전화가 올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문자를 보내 했어요. 근데 그 문자 내용이 지난 14년 동안 문자의 실물이 공개된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실물이 공개가 됐어요. 이번 재판에서. 여기에 보니까 윤석열 과장님 소개로 뭐 연락드립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소개했다는 거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게 5번째 재판에서 등장을 합니다.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거짓말. 그것만으로도 뭐 어느 정도 확인돼. 근데 6번째 결심 재판에서 공판에서 윤석열 씨를 증인신문 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더 중요한 증거가 나옵니다. 자, 제가 이건 하호영 앵커께 제가 여쭤볼게요. 만약에 하호영 앵커가 저한테서 A라는 변호사를 소개를 받았어 본인이. 그리고 이 A라는 변호사하고 전화를 처음 하게 됐어. 그럼 전화를 끊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하영 앵커께서는 누구한테 전화하겠어요? 우리 한성진 기자는 전화해서 고맙다고 하지. 소개한 사람한테 전화해서 당연하죠. 고맙다. 내가 이런 얘기를 나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앞으로 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게 인지상정이잖아요. 이 변호사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받았다는 윤우진 씨가 당시에 쓰던 휴대폰에 통화 내역이 확인이 된 거야. 통화 내역을 보니까 제일 먼저 통화한 사람이 윤석열이야. 윤석열이야. 지금 윤석열은 이남석을 윤우진에게 소개해준 사람은 내가 아니라 윤대진, 윤우진 씨의 친동생 윤대진이라고 주장을 했어. 그러면 이남석이 윤우진 씨에게 문자를 먼저 제가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이남석이 윤우진 씨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1분도 안 돼서 윤우진 씨가 이남석에게 전화를 해요. 그래서 몇 분 동안 통화를 해. 그리고 조금 있다가 두 사람이 다시 통화를 해. 그리고 바로 윤우진이 누구한테 전화하느냐? 윤석열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윤우진이 이남석하고 통화를 한 번 더 해. 그리고 끊자마자 또 누구하고 통화를 하느냐? 윤석열한테 하겠죠. 자, 그러면 윤우진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준 사람이 누굽니까 도대체? 그러면 윤석열이 돼야 하는 이거는 게 상식인 거죠. 이거는 법이고 뭐고 떠나서 그냥 인간이 살아가는 그냥 모습을 상식을 얘기하면 윤석열이 소개해준 게 맞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사건 재판에서 얼마 정도의 형이 나올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걱정도 되고 궁금하기도 했는데 저는 마지막 결심 공판을 보면서 이 재판 결과 의외로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 때문에 제가 지방선거에로 좀 빠진 힘이 조금 보충은 좀 됐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7월 27일 날 1심 선고가 나옵니다. 7월 27일 오후 2시인데 그 선고 결과를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에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대승을 거둔 지금 대한민국의 제일 야당인 국민의힘에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실형이나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실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 이상이 나오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선거 비용 397억 원을 토해내야 합니다. 토해내야 합니다.
뭐 방법은 뭐 도망갈 방법은 있겠죠. 예를 들면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당 해산 방법이 있습니다. 예, 해산하고 뭐 해체하고 다시 저는 간판을 걸거나 뭐 이권 집단이라고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예. 예, 국민의힘은 저는 정치 집단이라 뭐 정치를 한다고 주장하는 집단 혹은 이권 집단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 집단은 아마 1심에서 우리가 이 사건 때문에 397억을 토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라고 판단이 되면 아마 자신에서 정당을 해산하고 뭔가 새로운 살림을 차릴 수도 있는 집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